제가 팝 아티스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트도 어려운데 도대체 팝 아트란 뭐냐? 팝 아트는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팝 더하기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팝은 대중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인 것 같고요. 아트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두 개의 모순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본성을 잘 드러낸 것이 팝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팝아트 보면 디자인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근데 아트와 디자인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저는 아트는 신대륙을 찾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디자인은 그것을 대중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트와 디자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플은 물론 IT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IT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공교롭게도 삼성과 지금 법적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의 한국인으로서 삼성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외국에 있을 때도. 그래서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될 거라고는 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더한 바람이 있다면 삼성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팝 아티스트로서 어떤 아름다움을 제시하는가 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헤럴드 디자인 포럼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자분들께서 왕눈이 소녀를 그리는 아티스트가 나온다라고 잘 써주셨던데, 제가 아이돌이란 시리즈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눈과 인형이 만난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막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눈 안에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로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해서 이 아이돌들이 어떤 다른 롤플레이를 해서 다른 캐릭터가 되더라도 그 눈 안에 있는 심리적 상태나 내면은 가식적으로 꾸며낼 수가 없고 그 상태를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창안된 디자인이고요. 제가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상당히 좀 독특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되게 펑크락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막 온몸에 문신한 그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녀서 제가 약간은 어두운 것을 많이 좋아해요. 컬트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돌들이 어두운 그런 것과 같이 돼서 이런 아이돌 헬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제가 생각하는 건 아름다움인데 어두운 아름다움이죠. 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캐릭터랑 되게 많이 닮아서 그림 보고 저를 보시면서 쇼크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닮았냐. 그러면서 너의 자화상이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그림들은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돌들이 페리테일의 주인공들로 롤플레잉을 한 시리즈가 디즈니 공주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백설공주가 사과를 들고 있잖아요. 이 독이 든 사과를 먹을까 말까 하는 심리가 현대인의 그 자화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역시 샤넬백을 갖고 싶어하는 지금 굉장히 고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고 싶기도 하고 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심리를 표현을 해봤고요.
자스민이 이 요술램프를 들고 이 안에서 도대체 귀신이 나올지 왕자가 나올지 뭔지 모르는 그런 심리, 그리고 왕자가 준 유리 구두를 벗어 던지고 샤넬 구두를 선택하는 그 신데렐라의 심리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에 일본 순정 만화 시리즈를 제가 롤플레잉을 했는데요. 이 60, 70년대 시리즈, 60, 70년대에는 히피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인데, 히피 문화의 그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심리들은 꽃으로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히피 문화를 상징하는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이 드는 시간을 호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 문물에서 자라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동양적인 것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일본의 기모노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더 한국적인 것을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모델이 된 캐릭터는 황진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왕비나 공주를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기생을 그렸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기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생들을 그리게 됐고요.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아디다스 저지인데, 제가 봄, 가을이 되면 아디다스 저지를 색색깔로 입고 다녀요. 근데 파란색 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 국기가 그려져 있었고 뒤에 니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추석 때도 입고 다니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색깔이 예뻐서 입고 다녔는데, 그 일본 국기를 입고 다니니까 되게 이상하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실 앞방을 쓰시는 강영민 작가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한국 국기 아디다스 저지는 없더냐. 그래서 제가 없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없더냐고 하니까 한국 국기가 인기가 없어서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영민 선생님과 콜라보레이션 해서 국기 시리즈를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 국기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샴삼둥이처럼 이렇게 갈라져 나온 두 국기를 그려봤고, 이게 하우스 룰즈 서로시라는 그 뮤지션이 나중에 나미의 그 빙글빙글이란 노래를 재해석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뮤직비디오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빙글빙글이 남북관계와 비슷하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팝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콘인 레이디 가가를 그리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스트들과 유명 뮤지션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안 오피와 블러의 앨범입니다. 이 줄리안 오피는 이 블러 앨범을 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림값도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카미 타카시는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자켓 작업을 하기도 했고 이후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은 벨벳 언더그라운드 자켓을 디자인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앤디 워홀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안 유명하니까 내 이름을 쓰겠어 해서 이 앨범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비하가 있죠. 그리고 롤링스톤즈와 역시 앤디 워홀 앨범이고요. 제가 한국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아이돌 그룹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2NE1과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양현석 사장님께서 제 작업실이 경기도 장흥에 있거든요. 그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머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티스트를 만나러 오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NE1의 전사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총을 든 이미지들로 살려봤고, 그리고 이들이 복제가 돼서 세계 정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복제되는 튜브를 그렸고, 제가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어두운 이미지들과 접목시켜서 이런 어두운 백그라운드의 뮤직비디오도 탄생을 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지금 동방신기가 1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2위, 3위, 4위 다 한국 가수들이에요. 여자 가수들은 소녀시대와 카라가 박빙을 다투고 있고 3위는 또 티아라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21의 앨범이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소녀시대나 카라나 보통 미소녀의 미학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 와중에 21은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소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컨셉에서 아마 이 앨범들이 사진이나 그 예쁜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이런 팝아트로 콜라보레이션 된 앨범들이 지금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한류잖아요. 그래서 그 K-팝과 아트를 접목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기획하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해외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스폰이나 협찬도 좋지만 그것보다 코 마케팅 할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아트와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술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정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것에서 예술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